안녕하세요, 여름뱀입니다. 오늘은 유아로 가수 수진님을 그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유아나 미술 관련해서 많은 유튜브 방송들에서 수진님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그림은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모든 과정을 짧게 편집해 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연필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저라고 항상 갬솔로만 스케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종종 할 때는 손같이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경우나 스케치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에 주로 하게 되는데요. 수지님의 경우는 후자로 얼굴을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아는 얼굴이니까 닮게 그려야 하는데 혹시 닮지 않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들고요. 사실 외국 사람들의 얼굴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굴곡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스케치뿐만 아니라 채색 때도 좀 어렵고요. 더구나 젊은 여성들의 얼굴은 매끈해서 주름이나 굴곡이 많은 얼굴보다 더 그리기 어렵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의 얼굴을 그리는 게 그래서 부담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필을 잡아봤습니다. 눈, 코, 입의 구도를 잡는 데에는 제가 쓰는 그리드판을 이용해 봤는데요. 이 그리드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살색을 만드는데요. 역시나 캐드미엄 레드에 타이타늄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 컬을 섞어서 메인 살색을 만들었고요. 살짝 타이타늄 화이트를 좀 더 섞어서 좀 더 밝은 살색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제 오늘 보색으로 사용할 비비디안 그린도 섞어 보는데요. 아주 밝은 비비디안 그린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메인 살색과 섞어서 또 약간은 어두운 살색과 섞인 비비디안 그린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아이보리 블랙을 사용해서 약간 채도가 떨어진 좀 어두운 살색을 하나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울트라마린 블루도 약간 곁들여서 방금 조금 만든 어두운 채도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채도의 어두운 색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채색은 제가 습관처럼 늘 그랬듯이 이마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 가는데요. 아주 밝은 부분은 아까 만들어 놓은 아주 밝은 살색을 이용해서 색칠하고요. 거기에 아주 밝게 만들어 놓은 비리디안 그린도 같이 넣어서 밝은 쪽이라고 모두 다 동일한 색보다 조금은 다채롭게 나타나도록 표현해 봤습니다. 사진을 보면 얼굴 전체가 커다란 채도의 변화가 없이 되게 밝은 얼굴로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콧잔등이나 저쪽 반대편 오른쪽 편의 얼굴 쪽은 왼쪽 편보다 빛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두운 색, 아까 만들어 놓은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했고요. 이 어두운 표면을 채색할 때 살색 부분을 좀 어둡게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아주 약간의 푸른기가 들어가도록 해서 그림자 부분은 좀 서늘한 푸른색이 표현되도록 하면은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초벌 단계의 채색이 끝나면 이제 디테일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눈썹 부분으로 올라가서 조금은 어두운 부분 그리고 밝은 부분에 고려해서 저렇게 채색을 시작합니다. 눈 부분을 시작할 때는 다짜고짜 까만 눈꺼풀 부분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눈 주변 부분이나 눈꺼풀 부분들을 이용해서 먼저 색칠해서 좀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들어갈 부분을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오늘 한 거는 제가 연필로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갬솔만큼 좀 뚜렷한 진하기가 나오지 않아서 살짝 눈꺼풀 부분을 먼저 칠해 놓고 그 다음에 눈 두덩이 부분을 채색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칠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샘 쪽에 조금은 붉은 부분을 먼저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흰자로 진행을 하고요. 흰자를 칠할 때는 너무 하얀색을 칠하는 것보다 조금은 살색과 섞인 어두운 흰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까만 눈동자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눈동자에 비친 약간의 흰색들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순으로 진행을 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아주 심한 하이라이트가 없이 그냥 눈동자에 아주 옅게 하얀색이 깔려 있는데요. 아마도 그 디퓨저를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서 되게 부드럽게 흰색이 빛이 많이 퍼지게 해서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편 눈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빛에 좀 더 가까운 왼쪽
얼굴 부분보다 오른쪽으로 안으로 들어간 저 얼굴 부분들이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조금 더 눈동자도 흐리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유의해서 저기 그려지는 검은색 눈동자나 동공, 그리고 빛에 비춰지는 빛 부분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 부분인데요. 사진에 보면은 화장을 너무 잘해서 코에 거의 핏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망설여서 빨간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입술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사진에서 가장 주제처럼 눈길이 많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저 빨간 입술인 것 같은데요. 빨갛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빨갛게 확 그리지 말고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다른 살색 부분을 고려해서 약간은 어둡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술 언저리 같이 어두운 부분의 표현이 끝난 다음에 마치 립스틱을 바르듯이 저 빨간색을 위에 올려줘도 충분히 표현이 잘 되니까요. 일단 전체적인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표현해 놓고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립스틱과 얼굴이 만나는 부분은 너무 무자르듯이 색을 딱 자르지 말고 저렇게 살색을 살짝 블렌딩 해줘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얼굴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부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쭉 보면서 좀 더 밝아야 될 부분에 좀 더 밝은 색을 칠해주고 어두운 부분들은 좀 더 어둡게 그렇다고 아이보리 블랙을 바로 섞지 말고요. 좀 더 푸른스름한 색이나 비리디안 그린을 써서 좀 더 서늘한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 전체가 사실 어디 하이라이트라고 할 부분이 없이 되게 빛이 너무 부드럽고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하얀색 부분을 표시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붓은 저의 비장의 카드 수채화 붓입니다. 수채화 붓치고는 상당히 큰 붓들인데요.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 표면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마치 화장을 하듯이 얼굴에 있는 붓자국을 없애고 피부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눈이라든지 어떤 뚜렷한 선이 있는 부분은 피해서 저렇게 뽀얀 얼굴 살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붓의 끝부분만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충 귀 부분만 명도차만 표시를 조금 해주고요. 대충 그려서 진짜 대충 그려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너무 대충 하다 보니 귀에 있는 저기 진주 귀걸이도 빼먹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남은 물감들을 이용해서 이제 옷과 머리 색깔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남은 살색과 저기 조금 더 붉은색과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조금 명도 채도를 낮춰서 여기 옷 색깔을 조금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름과 옷에 있는 명암도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머리는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어두운 색과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을 살짝 넣어서 진행을 해주는데요. 머리에도 지금 약간의 붉은빛들이 있어서 살색과 붉은 기운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진행해 주면 좋습니다. 하다 보니 이마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마와 살이 만나는 부분에 명암과 색채도를 조금씩 진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진 좀 너무 머리카락이 많은 부분들은 또 고정을 해주고요. 또 검은색을 이용해서 조금 너무 올라간 부분들 그리고 저기 쌍꺼풀 부분도 이때 같이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그림이 대충 끝나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림이 너무 밋밋하지 않도록 포인트 색을 올리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는 파란색이 셀루리안 블루인데요. 저기에 하얀색을 섞어서 눈 아래 부분에 조금 차가운 부분,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외에도 얼굴에 부분 차가운 부분을 저렇게 찾아서 살짝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얼굴이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 거기에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조금 차가운 부분을 군데군데 표현을 해 줌으로써 그림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대비를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한 번씩 저렇게
조금은 색다른 색을 넣어보는 것도 생동감 있고 재밌는 그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